믿기지 않는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이거든요. 서울의 가운데 점을 팍 찍은 여기에 어마무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 팍 찍은 저기. 이게 얼마짜리 프로젝트냐? 10조짜리입니다. 10조. 용산이라고요? 아, 용산은 너무 유명하잖아.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사당, 이수, 총신대를 지나 동작으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반포지구가 있어요. 형, 반포가 왜? 반포가 뭐가 있어? 있죠. 반포가 뭐가 있냐? 이런 아파트들이 쭉 있거든요. 이게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재건축 얘기가 나왔던 곳이에요. 이 아파트들이. 제가 고등학생일 때니까 한 2, 3년 전 얘기구나. 한 2, 3년 전에도 이제 제가 고등학생일 때 재건축 얘기가 나왔던 아파트촌들 요만한 5층짜리 아파트가 쫙 있어요. 얼핏 봐도 굉장히 낡았죠. 굉장히 낡은 아파트들이 쫙 있는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낮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여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프로젝트냐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바꾸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 그래픽이 실화냐 싶죠. 높이만 봐도 벌써 기절할 것 같은 높이를 자랑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가격이 얼마냐?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스포를 해드렸지만 10조입니다. 누가 수주를 해 성공했냐? 현대건설이 선주했어. 5천 가구. 아까 전에 일산 거기 두산이 들어갔다가 한 게 2,700가구잖아요. 그거의 2배 되는 규모. 맨날 붙는 바로 그 단어. 단군 이래 최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산업이 현대건설 손에 들어갔는데 사업비 10조. 10조. 와, 공사비는 2조 6천인데 뭐 보상금하고 뭐하고 다 해서 총 사업비가 10조원짜리. 단군이래 최대. 맨날 단군이래 최대인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기에 저런 금액이 들어가냐. 도대체 저기다가 뭐 금광을 짓냐. 자, 보시면 뭐 맨날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이죠. 단지 안으로 들어온 실내 아이스링크장, 844규모의 오페라하우스, 프라이빗 극장. 야, 이거 오페라하우스는 뭐냐? 오페라하우스. 하여튼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온대. 실내 워터파크? 이거 뭐야? 그냥 수영장이겠지? 설마 여기에 뭐 캐러비안 베이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50m 6레인의 실내 수영장, 뭐 등등등등등등 뭐 별게 다 들어온다. 13가지의 뭐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건설사를 정하는데 너무 큰 거다 보니까 현대건설하고 뭐 여기 건설하고 저기 건설하고 싸우느라고 현대건설이 뭘 여기 계시는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냐면은 처음에 이사비를 각 가구당 7천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현금 박치기로. 현금을 7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 이게 말이 이사비지. 이거 뭐 뇌물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돈 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야, 이거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돈 뿌리는 거 아니요? 그래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물려. 그래서 이거 물리긴 물렸는데 물렸음에도 현대건설은 다른 용도로도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주냐? 5천억을 뿌리겠다. 5천억을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 분양에 만약에 분양가, 상한가가 적용돼도 너희들은 최저 일반 분양가 보장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면은 내가 인수하겠다. 뭐 조합원들에게 뭐 코스요리 어떻게 하면서 현대건설이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만 300억 이상을 지출했다는 말도 있다. 야, 진짜 사활을 걸고 이거 수주한 거죠. 사활을 걸고 수주한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저게 지금 얼마쯤 될까? 검색해보려고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잠깐만, 3개월 만에 4억이 하락됐대. 아파트 가격 쭉 오르다가 작년에 좀 빠졌잖아요. 이만큼 끝에. 3개월에 4억이 하락됐어? 사볼까? 야, 4억이나 빠졌어. 2018년 12월이죠. 4억이나 빠졌어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140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 대충 40 조금 넘죠. 40평이 40억 8천만 원. 야, 40평이 아무리 재건축이어서 더 좋은 걸로 주겠다는 건 알겠는데 40억 8천만 원. 4억 빠진 게, 그러면 안 빠진 건 얼마야? 45억. 40평이 45억. 평당 1억이 넘었어. 아, 물론 이게 재건축이 돼서 새 걸 주겠다는 건 알겠는데, 좋은 걸로 최저값을 보강하고 주겠다는 거 알겠는데 45억에 거래가 돼서. 이 아파트는 작년 9월에는 34억이었어요. 그러면은 8월이니까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11억이 올랐죠. 와, 4억 내려서 45개. 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파트 4억 싸게 사는 법 알려드립니다. 야, 진짜 이 방송을 안 볼 수가 있냐? 4억 벌게 해준다니까. 4억 싸게 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4억 싸죠. 이게 원래 45억짜리인데 특별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40억 8천만 원에 제가 드릴게요. 야, 4억 깎아준다 내가. 야, 진짜 안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씨, 아, 이거 뭐 연봉 1억이 4년 벌어야 될 돈을 제가 뭐 금방 이렇게 한 30분짜리 방송에서 뿌리니까 금방 하죠, 금방.
방송 특가 40억 8천만 원. 이사비 무료야. 이사비 무료. 현대건설에 전화하세요. 제가 지원해준 거 아니니까. 이사비 7천만 원도 지원해주고 뭐 무슨 뭐 시애터도 넣어주고 뭐 아이스잉크도 넣어주고 뭐 아까 뭐 넣어준다 그랬지? 오페라 하우스 넣어주니까 4억도 깎아줘. 야 이거 뭐씨 안 볼 수가 없다. 네, 안 볼 소나타를 10개 사는 비용을 제가 지금 바로 드렸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거짓말이 아니냐 형 어디서 약을 파냐 이런 걸 할까봐 제가 부동산 114 들어갔어. 실제 그런가? 봤어요. 맞네 41억에 42억 맞네. 깎아줄게요. 깎아주겠어요. 제가 4억 깎아드립니다. 4억 41억 언저리에 약간 맞네 부동산 얘기하세요. 주가 형이 4억 깎아준 데서 특별히 사러 왔다. 41억이 안 되냐 아마 해줄 겁니다. 그 제 이름 대시고 사시면 돼요. 안 되시면 안 깎아줄 수도 있어요. 와 믿기지 않는 가격이죠. 쿠폰 제가 한시적으로 내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부동산 가격 얘기는 굉장히 하기가 힘든데 너와 나 이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가격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하죠. 온다 뭐가 와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언젠가 온다. 이거 이 차트 한 100번쯤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뭐 유튜브 어딜 가도 뭐 어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뭐만 하면은 일본 이거 온다 그러잖아요. 온다. 자 참고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 언젠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1989년에서 1990년이에요.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19년.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 얘기예요. 야, 우리가 일본에 10년 정도 뒤진 거 20년 뒤까지 일하기인데 3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면 일본 주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한 요 정도 왔어요. 자, 그러면 잘 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자 그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사실은 뭐예요? 잃어버린 30년인지 잃어버린 20년인지 이게 날아간 거죠. 이게 날아갔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네 상황에서 버블이 생겼다가 이 버블이 터지면서 이 버블이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버블이 깨져서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버블이 날아가는데 이제 들어간 20년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안 오냐? 물론 우리나라가 버블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일본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가격을 빼면은 사실은 뭡니까? 얘네는 많이 아시죠? 저물가, 그쵸? 저성장과 저물가로 정의되잖아요. 특정 지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저성장 저물가 얘기 나온 지 언제예요? 이거 2010년도 초부터 나왔잖아. 기억나세요? 저성장, 저물가, 저출산 이런 얘기들 2010년도부터 이미 3% 이하 3%대 얘기 나오면서 저성장 저물가 저출산의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일본의 그 옛날 양상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 저성장은 맞는 것 같은데 저물가가 아니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지막지한 저물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물가의 개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엄청 저물가예요. 왜 우리가 고물가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정의가 달라서 그래요. 저성장, 저물가, 저출산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언제 오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오냐는 거는 사실은 걔네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저모시기가 언제 오냐가 아니라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이 크라이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산 가격의 극적인 하락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는 겪고 있어요. 저성장, 저물가 뭐 다 오잖아. 저출산 뭐 다 오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게 아니고 자산 가격의 폭락이 언제 오냐 이거를 기다리니까 아직도 30년 전 말이 일본의 20년을 기다리는 거지. 이 자산 가격 주가 반토막 나라 부동산 뭐 한 50% 안 빠지냐 이거 기다리는 거죠. 이거 붕괴 자산 가격의 붕괴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걸 왜 기다릴까? 당연히 없으니까 안 샀으니까. 제 얘기입니다. 트레이딩을 해보면 잠깐 전문적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거래하는 매매하는 데를 가보면은 보통 자산들은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다가 위기가 오면은 또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이게 누구나 그냥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자 여기서 처음에 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쯤에 왔어. 근데 나는 못 샀어. 내가 운영팀에 있는데 트레이딩하는 팀에 있는데 못 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만 기다립니다. 제 얘기입니다. 못 사면은 순식간에 이것만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때도 계속 숏을 얘기합니다. 계속 숏만 치다가 올라가면은 집에 가는 거예요. 아웃이야.
시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해요. 백수가 트레이딩을 한다고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자면 시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없으면 이걸 맞추려고 언젠가는 올 수 있어요. 언젠가. 문제는 그게 언제냐고. 언제가 오기 전에 집에 갑니다. 뭐 20년 뒤에 어쩔 거야. 자,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사실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뭐 30년 하는데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왔지. 우리도 지금 저성장으로 들어가. 올해 2% 성장이래. 이거 1%대로 내려간대요. 이 정도면 완벽한 저성장입니다. 1%대면. 이미 왔지. 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런 시대를. 일본이 이렇게 지금 저 아래에서는 원래 이렇게 고성장을 하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장이 되게 완만해지면서 이게 정말 요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하락은 이게 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정하는 하락이고 이렇게 완만해지는 게 사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어떤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이미 우리도 왔죠. 안 온 거는 지금 이 크러쉬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일본에는 굉장히 이렇게 버블이 터진 게 일본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긴 한데 요렇게 버블이 터진 게 일본 말고 딴 건 없었을까요? 일본만 너무 하니까 딴 거는 버블이 터진 게 없었냐? 세계적으로 있었죠. 부동산 버블이 터진 게 저 일본 말고도 있었어요. 일본은 나라 전체 버블이 터진 거고 그게 뭐예요? 정말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마냥 전에 그때 한번 나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부동산 버블이 터진 거잖아요. 미국에서.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빠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다 빠진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면 스스로 그거 어떻게 맞추겠니? 내일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30년 뒤에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대표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터진 거예요. 그때 들으셨죠? 서브프라임 여기죠. 가장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모기지 집 사라고 돈을 줬다가 그게 버블이 되면서 빵 터졌는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건이죠.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 연결된 그걸 들고 있던 리만 브라더스가 날아간 거고 그 근원은 같지만 이게 미국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100에 있다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다음에 80 정도.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서 위기 전 가격을 회복은 했죠. 이 미국 주택 가격은 이렇게 빠졌다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이게 뭐 덜 내려갔다면 덜 내려갔고 많이 내려갔다면 많이 내려간 건데 상업용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는데 이게 물론 이거 미국이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미국이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미국도 인구 구조가 표를 지금 이 축 조절을 해서 이런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덜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이 줄고는 있죠. 이때 왜냐면은 일본이 저렇게 한번 박살나는 걸 봤기 때문에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부동산이 확 꺼진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 뭘 깜짝 놀래? 잠깐만, 일본이 저거 한번 터졌다가 몇 년 존버했다고? 20년이거든. 잠깐만. 그러니까 뭘 했어요, 얘네들이? 대책을 내놨죠. 이러고 보다가 나는 20년을 할 수 없다 하더니 부어버렸죠. 돈을 부어버렸어요. 이게 어려운 용어로 하면은 퀀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죠. 돈을 버서 문제를 해결해버렸어.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하면 뭐해도 야 돈을 버서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걸 올렸어. 20년 걸릴 거를 2년 만에 올렸죠. 그리고 미국이니까 이거 다 하잖아. 20년을 하기 싫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까 전에 많이 나왔던 말. 미국이 이 양적 완화 돈을 막 뿌리면서 저 패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물가가 낮아서 돈을 뿌리는 게 상관이 없다. 물가가 높으면은 내가 안 뿌릴 텐데 물가가 중요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안 뿌릴 텐데 야 너무 저물가 아니니 돈 좀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입니다. 미국 CPI 소비자 물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또만 이후로 저물가요 2.5% 이하야. 2%대예요. 우리나라 CPI 몇 프로니? 요즘 안 봐서 모르겠는데 1%? 우리나라 CPI. 우리나라는 아주 저물가입니다. 더 내려간다 그래요? 0.9% 나왔니? 근데 미 연준이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야 물가가 너무 올라갈 것 같으면 내가 돈을 안 풀 텐데 물가가 너무 낮으니까 풀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야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게 걱정이어서 돈을 못 풀겠어요. 양적 완화 못 하겠네. 자산 가격이 좀 내려가면 풀게. 이런 내용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왜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10번쯤 얘기했는데 소비자 물가는 집 가격이나 주식이나 자산 가격의 상승은 안 들어가죠. 물가 상승률에는 집과 주식 같은 거의 가격 상승은 안 들어갑니다. 아시죠? 10번도 더 얘기했잖아요. 월세는 들어가도 집값이 지금 1억짜리가 10억이 돼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없어요. 당연하죠. 주식이 지금 코스피가 1900인데 19,000이 가도 그냥 직접적으로 계산할 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거는 물가가 아니에요. 알죠? 이제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물가라고. 그 양적 완화라는 걸 해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아버렸어. 돈을 풀어서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을 올려. 경기가 안 좋은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 경기가 안 좋은데 집값이 금방 회복이 돼. 경기가 안 좋은데 S&P가 계속 올라. 이걸 해냈다고 표현하면 뭐고 일본을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의 그런 거를 없애버렸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걸 보니까 그게 이거잖아. 한 10번쯤 보여드린 S&P 위기고 나발이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보고 있던 미국 형이 하면 항상 하는 형들이 아 잠깐만 답은 이건가? 깨닫죠. 아 그렇게 자기들 자산 가격 폭락해서 나라가 골로 가고 잃어버린 몇십 년 하는 게 아 천재인데? 야 역시 유태인 형제들이 천재 똑똑하네 라는 생각을 하더니 바로 따라합니다. 이게 패드가 미국이고요, 이거는 영국, 이건 유럽인데 가장 미친듯이 한 형 있죠. 이건 BOJ는 일본입니다. 잠깐만 저런 게 있었구나. 아 저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기서부터 야 잠깐만 야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야 이걸 한 20년 전에 할걸. 혼자 갖고 있어. 막 쏟아붓고. 그러니까 가격 올라갔죠. 이렇게 아까 봤죠? 가격 올라가는 거 쫙 올렸어.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아 미국 형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저래도 되는구나.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 무슨 2018년 뉴스예요. 넘치는 돈이 부동산으로 거품 경제 수준을 넘어선 데가 생기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핵심적인 대도시 교외 지방은 망했어요. 얘들 아직도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 도쿄에 가장 좋은 데는 아니면은 저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부동산이 급등을 하는데 돈이 많이 유동성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가장 막강한 게 유동성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이 많으면 그 유동성을 해결해 버리니까 안 팔리는 데는 안 팔리는데 팔리는 데 가격이 오히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안 팔리는 데는 이래요. 마이너스 집값 속출하고 철겁이 언제줘야 팔리고 지방이나 뭐 이렇게 사람 없는 데는 답이 없어요. 매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뭐 굳이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차별화를 차별화. 일본은 전국 평균도 조금 올랐는데 안 오르는 데는 완전히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는 30% 30% 오르는데도 이제 뭐 생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미국에는 요즘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집값이 지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요 얘기의 근거는 중국하고 싸우느라 중국 형들이 미국 부동산 순매입을 줄이고 있고 뭐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전문적인 얘기여서 중국 형들이 손이 빠지니까 이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제 느낌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때 2010년도 뭐 저성장 어쩌고 이름 나온 다음에는 그냥 저성장이에요. 이때 중국 반도체 힘으로 좀 올라가나 싶더니 지금 눌린 이후로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랬었으면 이렇게 됐겠죠. 느낌상 저성장 저출산 저물가 뭐 일본에 안 좋은 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랬었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옆으로 키고 이렇게 올라가다 옆으로 키고 있는 느낌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여기가 미분값이 미분 맞죠? 미분값이 낮아지고 있다. 상당히 우리한테 안 좋은. 지금 뭐 1.7% 일본이 경제 성장했다는데 2017년이고 우리나라 이번에 올해 뭐 2% 뭐 초반 아니면 1% 때 나오겠죠.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요때 기억나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요거 하나만 기억납니다. 요거 하나만 2010년대 기억이 나고 이거 말고는 뭐가 있나 싶어. 이거하고 핸드폰 정도? 그리고 이거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가 이거 내려오니까 다시 내려오는. 뭐 거의 뭐 반도체 사이클을 뭐 주식 차트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인구 구조나 그런 건 그대로 따라왔죠.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옛날에 보여드렸던 KB 자료죠. 주택 매매가 우리나라가 얼마가 올랐냐? 와 이게 100에 있던 게 1년 반 만에 130을 갔어. 30%가 넘게 올랐죠. 서울도 120%. 서울 평균이 120%. 와 이게 진짜 믿기지 않게 올랐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와 작년에 2016년도에 이게 미치게 올랐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번 돈으로 2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이게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과 안 있었던 사람의 갭은 저처럼 없었던 사람은 완전히 이게 하나에 10억 15억짜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게 30%가 오르면 아파트 한 채에 4억 이상이 올랐다는 건데 4억 5억이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7, 8억 하죠. 이거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이게 한 3, 40% 올랐으면 그거만 한 3억 오른 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0억짜리 와 평당 1억은 너무하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전에 어떤 형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홍콩은 좀 특이한 곳입니다. 홍콩 집값을 가끔 얘기하시는데 홍콩 집값은 이러거든요. 홍콩은 이건 고려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야 이거는 너도 나도 이게 있잖아. 이 형들이 이거 뭐 어떡하겠어. 들어와서 산다는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반 홍콩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어떻게 살겠어. 유동성을 넘어서 뭐 본토에서 뭐가 날라온다는데 이만한 눈덩이가 굴러온다는데 이거 뭐 올려버리니까.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참고 자료로. 이게 연소득과 주택가격인데 우리나라 높은 편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KB 자료인 것 같은데 서울도 막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배 가까이 나오니까 홍콩은 20배입니다. 20배. 홍콩, 베이징, 상하이, 중국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긴 해.
중국 형들은 시드니, 밴쿠버 이거 다 중국 형들이 쳐들어간 곳들이죠. 중국 형들이 많이 쳐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이 중국 형들 관련된 데는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평균이니까 평균. 도쿄에서 가장 비싼 이런 게 아니라 도쿄 전체를 바라보는 평균이니까 우리나라 높은 편이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하는데 유동성이 뭐냐고 그래서 이 레포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한에서 나온 레포트인데 뭐 미국 부동산 제목 때문에 갖고 왔는데 아유 왜 새우야? 이게 왜 새우라 그러냐면은 중국이 빠져나간다고. 미국 중국이 싸우니까 중국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 부동산도 이 새우처럼 미중 갈등 사이에 있어서 터지고 있다. 이제 뭐 이런 걸 쓴 건데 여기 잘 보시면 그 뭐 이렇게 안 좋아져. 뭐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안 좋아지고 뭐 미국 중국이 싸우고 안 좋아지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이다. 미중 화해 시점에서 6개월에서 1년. 믿기 어려운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야이씨 주장이니까 이런 말을 써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자산 가격이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야이씨 얘기니까 너무 맞게 듣지 마시고 무슨 일이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국 중국이 저렇게 싸우고 미국 부동산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 자금이 빠지면서 미국 부동산 올라가는 게 빠지고 마이너스로 가면은 오히려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거거든. 왜? 점점 안 좋아지면은 연준이 뭔가 해줄 테니까. 이게 사실은 웃긴 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얘네가 뭘 해주지 않을까. 그때 보여드렸던 배드 이스 굿이잖아 이거는. 아유 상황이 너무 안 좋네. 그러니까 돈을 풀겠지. 가격이 올라. 상황이 좋아지면은 화해를 했어. 그럼 가격이 올라. 야, 이게 뭐야 이게. 둘이 열심히 싸워.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럼 연준이 돈을 풀어줘. 그럼 가격이 올라. 양쪽 하나 4를 할지 5를 할지 양쪽 하나 할아버지를 할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올라. 미국 중국이 화해를 해. 화해를 했으니까 가격이 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믿기 어려운 상승장. 그 앞에 있는 믿기 어려운이 엄청 많이 오른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믿기 어려운. 이게 뭐만 하면은 올라가. 뭐만 하면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들이 특히 예전에 뭐 일본의 자산버블 터지는 거, 미국의 자산버블 터지는 거 보고 자산 가격을 받치는 뭐 영어지만 폴리시, 그러니까 그 입안 정책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받쳐주는, 내려가려면 받쳐줘. 물론 이게 한 번에 언젠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정책들이 다 이렇게 가격을 받쳐주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안 좋아지면은 페드가 뭘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게다가 미국 대통령은 누구다? 도대체 뭘 할지 알기 힘들다. 이게 만약에 자산 가격이 진짜 떨어지면은 뭘 할 줄 몰라. 아마 연준 파월 의장형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면서 내일 잘리기 싫으면 뭔가 하라고 하실 그런 분입니다. 아니면 넌 내일 아웃이야, you are fired를 바로 연전에 대고 외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What you would say to President Obama? You're fired. 바로 you are fired야, you are fired.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러는데 이건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만약에 그 20년이 기다리는 거라면은 요거 자산 가격의 폭락, 잃어버린 20년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 뭐 저출산, 저성장, 저물가 뭐 이런 기본적인 모습은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진입해 있지 않나. 어느 정도는 이미 진입해 있지 않는데 자산 가격의 드라마틱한 하락, 드라마틱한 폭락만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러면은 이거 30년 전 얘기거든요. 30년 전에 버블 폭락을 아직도 이게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잃어버린 2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 폭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올 수도 있지. 우리나라 자산 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예측하기 쉽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 일본도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 각도가 점점 미분값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유동성의 힘으로 올려서 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 폭락만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만 기다린다면은 올 수도 있는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온다면은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이걸 올리려고 무슨 정책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오면은 나도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왔을 때 정말로 자산 가격을 받치는 그런 정책을 펴버리면은 아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던 무려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던 20년을 기다린 이게 왔는데 막상 오니까 돈을 풀어서 해결을 해버린다 만약에. 그러면 또 말짱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자산 가격 이런 거 알 수 없으니까 내일 빠질 수도 있고 뭐 1년 뒤에 빠질 수도 있고 10년 뒤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만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기다린다는 건 물론 차별화도 일본에 따라가는 건 차별화 이런 거는 따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비싸진 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동성이 계속 생기니까 비싸질 거고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잘 살기 어려운 데는 가격이 떨어질 거고 이런 차별화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오겠죠. 뭐 일본은 우리가 거의 따라가는데 성장률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데 자산
예상 가격의 폭락 요거 하나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하면은 언젠간 맞겠지. 역시 나도 맞추겠다. 언젠간 빠집니다. 언젠간. 제가 주식 가격 예언할 수 있어요. 언젠간 오릅니다. 언젠간 빠집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뭐 대충 해드리고 싶은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약간 제가 정말 꿈을 꾸는 정말 돈이 많다면, 야 정말 돈이 많다면 뭘 한번 해보고 싶나.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계속 많을 테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거기는 가격이 안 떨어지겠네. 야 그러면은 정말 세계적인 휴양지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요 하나는 이 하나는 이런 최고급 리조트라 그래야 되냐? 여기는 가격이 안 떨어져. 만약 돈이 많다면 여기는 칸쿤인데 제일 멋있는 걸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이런데 이게 되게 유명한 짤입니다. 소네바잔이라고 2016년도에 오픈한데 뭐가 유명하냐면은 여기가 유명해요.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이 사진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있답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 한번 가셔서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 아니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있답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저런 걸 갖고 있는 데를 알아봤어요. 솔직히 그 좀 비싼데 정말 최고급 리조트를 갖고 있는데 뭐 살 게 있나 알아보고 그게 포시즌 같은 데였잖아요. 포시즌의 주주를 알아봤습니다. 살짝 그냥 개인적인 관심으로 보니까 잠깐만 주요 주주가 형이었어? 제가 여기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포시즌에 이게 형 건지는 몰랐네. 아 그렇구나. 이 형은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잡혀서 돈 얼마 내고 나오신 분이고 이 형 둘이 합친 게 95%. 진짠가 알아봤더니 진짜입니다. 진짜 빌 게이츠와 알 알리도 왕자가 대주주로 샀어요. 95%. 한 3조 7천억? 참고로 요즘 빌 게이츠 형이 요즘 이거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요즘 이걸로 유명하십니다. 구독자 100만입니다. 이게 옛날 거여서 그렇고 100만 넘는데 수익 설정 안 해놓은 걸로 초보셔서 유튜브 초보셔서 수익 설정 안 해놓은 걸로 광고 안 나오는 걸로 좀 이렇게 100만 넘는데 광고 설정을 안 해놨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빌 게이츠 형의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 톡만 알았어도 광고 설정 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톡을 몰라서 빌 게이츠 형의 요즘 뭐하고 계시는지 최근에 우리 게이츠 형이 그돈 갖고 계신 분이 뭐하고 계시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이츠 형 유튜브예요. 게이츠 형님 하고 계시는 게 나는 들어가면 Hi, I'm Bill. Hi, Bill. Robert, 나는 nice to meet you. 들어가면은 Hey, congratulations on being Teach for the Year. Thank you. 경제 얘기하고 뭐 세계 경제 어렵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토론하고 뭐 이런 거 줄 알았거든. 가서 뭐 트럼프 형의 뭐 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 하라든지 했는데 이게 가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BBQ 치킨 만드는 거. 야 이거 보여주고 있어. 이거 계속 Very 보면 much. 치킨 Appreciate 만들어. So what kind of things do you teach? 형 I 나왔어. teach family and consumer science. 와서 둘이 뭐 치킨 만들면서 뭐 이 치킨은 뭐를 뿌리면 맛있는데 이거 먹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리액션도 한번 해주시고 나는 무슨 뭐 멋진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요즘 저러고 계십니다. 가서 보세요. 지금 100만 됐어요. 100만. 게이츠 형도 저거를 하고 계신다. 역시 세상은 유튜브로 터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최종적으로 유튜버 하고 계십니다. 유튜버 치킨에서 이렇게 구고 계시 저런 거 비슷한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가서 대단한 뭐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유튜브 닭집 하고 계세요. 백종원 아저씨보다 못하네. 백종원 아저씨 한 200 몇십만 명 되셨던데.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올게요. 안녕. 자러 갑시다. 안녕.